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27학년도 만점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셨나요? 선생님은 성적이 빛나는 개념 완성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탄탄한 개념을 제시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그리고 선생님의 교재 그리고 이미 올라가 있는 강의들까지 목록을 살펴보며 우리 27학년도 수능을 향해서 수능의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긴 여정을 같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 회차가 쫘라락 하고 다 올려진데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도 다 의도한 바가 있거든요. 선생님의 의도를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27학년도 개념 완성, 여러분들은 교재 패키지를 딱 받았을 때 개념 완성, 그리고 주간지, 관리력이라고 불려지는 선생님의 주간지 여러 권과 그리고 옆에 나와 있던 기출분석서, 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출분석서라고 하는 이 기출책마저도 같이 세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도대체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먼저 뒤쪽으로 넘겨보면 이미 강의가 쭈루룩 하고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먼저 쭈루룩 하고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올려진 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학습법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강의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까지 엄청 열심히 기다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강부터 6강까지 실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고 있는 이 강의 목록이에요. 1강부터 6강까지가 모두 다 1단원과 2단원의 개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1단원하고 2단원의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5배속, 2배속을 하더라도, 물론 선생님이 강의 중에 특히나 인터넷 강의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말이 빠른지,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현장에는 학생들이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속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꽉 찬 1시간을 보통 촬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1강부터 6강까지 1단원과 2단원의 개념 강의를 쭈르륵 하고 담으면서 여러분들은 1단원하고 2단원의 개념 강의는 어찌 보면 내용을 받아들일 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념을 빨리 공부하는 형태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는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 1단원하고 2단원 공부하러 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러갈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어도 되지 않나. 1단원하고 2단원은요, 개념 강의를 빨리 들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등개념서라고 얘기하는 개념서 안에 들어있는 이 문제, 실력 따지기 문제 정도 체크하고, 내가 지금 개념을 공부했는데 이 개념이 아주 기본적이긴 한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없겠지? 라고 얘기하는 수준으로, 자신의 오개념이 없겠지? 라고 하는 수준으로 빨리 문제를 푸시고, 고등개념서 안에 들어있는 실력 다지기 정도 풀었으면은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1단원하고 2단원의 기출문제는 도대체 언제 푸는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1단원이랑 2단원처럼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는요, 개념을 공부하러 간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 사실 기출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방금 공부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까먹은 내용도 없고 빈 구멍도 없고 빈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었을 때 거침없이 여러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서 그 내용이 한 달이나 2달 또는 3달, 4달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렇게 쉬운 1단원, 2단원도 약간 까먹게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빈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1단원하고 2단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 푸는 건, 물론 기출문제 풀면 문제량이 많이 풀 수 있고 기분은 좋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기출문제 푸는 바로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파트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1단원하고 2단원의 기출문제는 언제 푸느냐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지금 학생이라면 3월에 교육청 시험이 있을 거죠. 3월 교육청 시험 치기 직전에 날 잡아서 기출문제를 1단원하고 2단원의 문제를 몰아서 푸는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 주간지 관리력 P라고 얘기해서 1단원하고 2단원이 모여져 있는 그 기출문제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개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는 실력 다지기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좀 모자랄 것 같고, 제가 주간지 P라고 얘기해서
기본적인 기출문제까지는 풀었고 마음 같아서는 기출문제집까지 가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기출문제집만큼은 이것은 의미 있는 교육청이나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시험치기 직전에 풀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 1단원하고 2단원은 개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이 개념 파트를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7강으로 넘어가면은요, 선생님의 강의. 실제로 이 강의 목록 안에는 7강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개념편이라고 얘기를 해서 7강하고 8강은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9강, 10강, 11강에서는요. 고등개념서 아래 수준 정도에 들어있는 실력 다지기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중간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천천히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직전에 바로 9강에 자, 문제풀이 스킬 배우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우리 이제 막전이 부분에서 어떻게 스킬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지 실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편에서는요.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8번부터 이어지는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10강에서 자, 문제풀이 스킬 배우기라고 해서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스킬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8번부터 이어지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요. 제가 흥분의 전도는 진짜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념 때부터요. 개념을 공부하는 순간부터 남다른 흥분의 전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흥분의 전도만큼은 모든 수험생들이 승부를 거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날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시험장에서 흥분의 전도 문제를 이렇게 의미 있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의 기선제압이 달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흥분의 전도 파트에 진짜 공들인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를 풀고요. 가벼운 문제를 풀고 스킬 배우고 그리고 또 난이도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주관식 관리력 3권의 풀이 자, 선생님이 주관식 관리력 3권의 풀이라고 얘기해서 이 주관식 관리력 안에는 선생님이 그 난이도가 적정 기출 문제이긴 한데 기출 문제 안에서도 난이도가 고등개념서보다는 조금 높고 그리고 약간 지나간 기출 문제이긴 한데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0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극준 부분은 이라고 얘기를 해서 갑자기 난이도 어려운 기출을 풀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안에서 난이도 중상 정도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관리력의 풀이를 끝내고 나면 자, 이제 선생님이 올해 가장 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이번에 2027은요. 저는 느긋하게 공부시키지 않겠다. 독하게 공부시키겠다. 흥분의 전도를 할 건데 이렇게까지 시작하고 이제 배우는 찰나에 지금 시간에 여기까지 가야 된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13강에 자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집을 바로 풉니다. 기출 문제집을 바로 푸는데요. 절대적으로 쉬운 수준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문제에 해당되는 거 안에 보면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그 교육청 문제인데도 정답률이 20%대 이런 것들도 풀고 그리고 그 밑에 최근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24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9월 평가원 문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기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기출 분석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기출 분석서를 통한 문제풀이를 할 때는 개념도 공부했고 스킬도 배웠고 한번 그리고 주관식 관리력을 통해서 스킬을 가지고 한번 체화시켜봤고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저 선생님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의 시간차 선생님은 그 흥분의 전도 중에 시간차라고 해서 시간의 차이값을 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나와 있던 이런 부분들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시간차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출 문제 풀이를 바로 곧장 개념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27을 하기 전에 가장 마음먹었던 것이 올해는 독하게 공부시키겠다. 여기서 독하게란 얘기는 원래 같았으면 여기까지 못 따라오면 어떡할까라고 얘기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가야 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손잡고 지금 이 수준에 지금 이 시점에 여기까지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모래 이렇게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 때부터 같이 끌고 가자라는 생각에 바로고장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걸 흥분의 전도부터 선생님이 바로 선보였고요. 그러니까 흥분의 전도만 해도 강의가 얼마나 많아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 그리고 관리력, 기출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에 선생님 제가요 알고 보면 고3이고 생명과학을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쭉 따라오시면 될 거고, 만약 선생님 제가 한번 했는데 지금 제가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풀어보시다가 풀어보는 강의를 들어본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른데요 라고 한다면 관리력이 있는 문제풀이부터 좀 들어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시점에 따라서 자기의 지금 공부량에 따라서 공부 시점에 따라서 강의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첫 번째 있는 개념부터 쭉 한번 강의를 제대로 듣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책을 여러분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드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는 고등개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력도 풀고, 그리고 기출문제집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3강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가 진짜 지금 올려져 있는 부분을 보면, 14강이 근육이에요. 근육도, 여러분 요즘에 근육도 무시무시합니다. 선생님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근육 파트를 항상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4강은 근육의 개념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육의 문제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문제편에 여기 나와 있던 고등개념서 안에 들어있는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부분들 중에 근육의 분수풀이법이라고 있어요. 근육 분수풀이법. 17강에는 분수만 따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수라고 불려져서 정확하게는 25학년도 수능 문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그 EBS 안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분수에 대한 풀이. 사실 25학년도 이전에는 이런 분수라던가 아니면 의미 있는 이렇게 난이도 있는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5학년도 이후로 나왔던 이 분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근육 분수풀이법이라고 얘기하는 따로 떼어놓은 이 강의를 한 번에 완전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간지 관리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3권 안에 들어있는 근육 파트가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출의 중 또는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밑에 나와 있던 19-1강, 19-2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 근육 문제는요, 23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23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내는 근육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여러분 정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50 이하로 뚝 떨어졌던 그랬던 문제들,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릴 법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수준의 난이도가 상 정도 되는 이런 기출 문제를 개념, 그리고 적당한 기출 문제의 주간지 관리력, 마지막에 해당됐던 기출 분석서까지. 선생님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27학년도 수능은요, 개념이라고 개념답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개념을 특히나 흥분의 전도, 근육, 그리고 유전도 마찬가지겠죠. 유전도 그때마다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리고 주간지 관리력을 통해서 적당한 난이도의 기출을 만나고, 바로 곧장 그 다음으로 기출 분석서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이 강의를 다 마쳤거든요. DNA표, OX표도 DNA표 따로 공부시키고, OX표 따로 기출문제 풀고, 마지막으로 통합형 따로 문제풀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선생님이 지금 기출문제 풀어줄 때는요, 27학년도 수능을 딱 목표로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모두 다 새롭게 촬영을 하나하나씩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기출풀이를 그대로 개념 강의 안에 다 넣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보다 난이도 높은 기출은 언제 나오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최고 난이도, 그 다음에 최신의 트렌드를 아주 어려웠던 문제들만 모아서 한번 꾹 눌러 잡는 그런 건 2월에
기출 강의로 한 번 더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개념이 빛나는, 여기 성적이 빛나는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를, 이 강좌 안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을 한 바퀴, 의미 있는 트렌드를 한번 돌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다 체화하고, 그리고 개념 완성이 다 끝나고 나면 2월에 선생님과 함께 자, 가장 난이도 높은 기출만 골라서 푸는 그 강좌로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 실제로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잘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요, 원래의 모습대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옆에서 착 붙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수능에 필요한 모든 학습법이나 또는 내용들을 옆에서 같이 손잡고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